이제 앞바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작업을 해볼 건데요. 지금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고인목을 뒷바퀴에 받쳐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바퀴를 들면은 뒤쪽으로 차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런 고인목들을 벽돌도 괜찮습니다. 뒷바퀴에다가 받쳐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장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네, 지금 사용자분들께서는 이런 유압자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비상용으로 차량에 이제 들어있는 자키를 사용하실 건데요. 이거는 이제 넘어지기 쉬워서 하단부가 이렇게 얇기 때문에 넓지 않아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사용해서 하시기 전에는 이제 먼저 바퀴의 필러트를 어느 정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었을 때도 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바퀴는 이 차량은 앞바퀴가 시동이 꺼져 있고 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이 차량을 든 상태에서는 보여드리면은 필러트는 21mm입니다. 21mm 복사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비상용 타이어 교체하는 공구에 들어있는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푸는 방향으로 했을 때 이게 바퀴가 떠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동 공구나 아니면은 에어 공구가 없을 경우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내려주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사람의 체중으로 풀 때는 체중 정도를 실어줘도 충분히 풀릴 수가 있는데 안 풀릴 경우에는 풀 때는 발로 밟아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타이어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는 마찰력 때문에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바퀴 정도 푸신 상태에서 네 바퀴 다 푸신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이런 자키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상 자키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1mm 복사알 이용해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푸실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푸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푸실 때는 그냥 푸셔도 됩니다. 바퀴를 푸셨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자연적이 풀려가지고 처지는 한쪽으로 이제 처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있을 경우에는 상단부를 강한 힘으로 한번 이렇게 탁 쳐주면은 이와 같은 바퀴 형상이 돼서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키를 이용하실 때는 이제 이게 차가 흔들리면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타이어를 차량에 지금 리프팅 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 빼신 후에 차량 하부에 이렇게 받쳐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차량에 휠이 손상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다치는 것보다는 이제 휠이 손상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 항상 받쳐놓고 작업을 이런 자키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밑에다가 받쳐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디스크하고 캘리퍼가 있는데 이 캘리퍼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14네요. 13도 알겠는데? 그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mm 복사를 이용해서 풀 건데요. 차량마다 뭐 13mm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자분께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공구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캐리퍼를 풀 때는 이제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이렇게 두 개의 볼트가 나와 있어서 두 개를 다 풀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부에 볼트 하나만 풀면은 제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공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전동 공구가 있으시면 전동 공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볼트를 빼시고요. 이 캐리퍼를 상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밀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헤드가 앞면과 뒷면에 하나씩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빼주시면 되고요. 자, 탈거가 됐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부와 하부와 형상이 이렇게 다른 게 있고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는 이제 앞뒤 상관없이 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그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끼시면은 조립이 안 되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린더나 이런 걸리게 되어 있어서 위치에 주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실 때 이런 클립 같은 게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빠졌을 경우에는 정위치로 해가지고 껴주시고요.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패드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위치 잘 맞추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조립할 때 디스크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를 조립 후 내렸을 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를 넣으신 상태에서 이제 조립하시기 전에 항상 디스크가 정확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뭐 위치에 맞춰가지고 헤드가 이렇게 형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약간 여기가 스프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끼우시면 되거든요. 장착을 해서 밀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장착이 됩니다. 부부에 지금 이 유격이 있는 디스크를 끝까지 밀어주시고 이것도 끝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렇게 캐리퍼에 있는 캐리퍼에 있는 실린더를 밀어주는 공구가 있으시면은 이런 거를 장착을 하셔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끝까지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을 건데요. 절대 지금 브레이크 작업을 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안에 있는 실린더가 튀어나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컵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정비소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액이 다 빠져버리고 거기에 이제 에어가 차기 때문에 제동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절대 밟으시면 안 되고요. 작업이 끝난 후에만 밟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볼 건데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실린더 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나와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실린더를 밀어주는 공구가 없다고 하시면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거나 이런 좀 짧은 힌지 핸드 같은 걸 이용해서 밀어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이 안쪽으로 넣어서 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걸어주시고요. 눌러주시는 겁니다. 하면은 이렇게 실린더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조립이 됐는지 밖에 한 번씩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 디스크가 약간 덜렁덜렁거리면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돼 있다, 조립이 됐다, 나사산이 강제로 쳐서 넣으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다시 분해를 해서 하시는 게 좋고, 그 정도로 꽉 끼진 않았으면은 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다, 돌려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 돌리면은 바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갔으면은 바퀴를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바퀴를 틈에 맞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트를 손으로 하단부부터 조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바퀴가 했으면 이렇게 위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상이기 때문에 밑에 쪽부터 손으로 조여주시고 하시면은 바퀴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됩니다. 이때 손으로 볼트를 다 걸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걸어놓고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일반 사용자분들이 이런 자키를 이용해서 들었을 경우에는 바퀴를 내렸을 때 이걸 어느 정도 손으로 타이트하게 안 조여졌을 때는 바퀴가 내려오면서 자중에 의해서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최대한 조일 수 있을 만큼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태에서도 조이면은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자키를 이용했었던 분들은 이제 풀러가지고 차량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려주신 다음에 이제 조이시면 되는데요. 간혹가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짧은 것들은 막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짧은 거 아니면은 발로 밟지 않고 사람이 체중 정도로 한 7, 80kg 정도 되는 분이 체중 정도로만 눌러줘도 충분하시니까 발로 안 밟으셔도 됩니다. 발로 너무 심하게 밟았을 경우에 나중에 풀 때 이 필러트가 안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사산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의 체중으로만 최대한 눌러주셔서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에어공구를 사용해서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항상 조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바퀴가 제대로 조립 안 되고 주행했을 때 바퀴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차량에 진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각선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맞아 들어가면서
한쪽이 타이트해지면 반대쪽이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고인목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탑승해서 지금 브레이크 실린더, 캐리퍼에 있는 실린더가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이 푹푹 밟았을 때 푹푹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시기 전에 시동을 켜시고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가지고 압을 채우시고 어느 정도 이제 타이트하게 밟았을 때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은 이제 주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